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태풍 타파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8명이 다쳤고 부서지고 물에 잠기는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었던 남해안 양식장은 2주 만에 또다시 폐허가 됐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태풍 타파가 휩쓸고 지나간 여수시 남면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 형체만 남고 부서진 가두리 양식장이 가까스로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닙니다. 양식장에 있어야 할 물고기는 몇 마리 남지 않았습니다. 초속 40m의 강풍이 몰아친 태풍 타파로 화태도 묘두마을 양식장 45어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은 여수시 화태도의 한 해변가입니다.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받아 부서진 양식장 잔해들이 해변가에 무더기로 떠밀려 왔습니다. 어류 출하를 앞둔 어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앞으로 가두리 회묻기가 이거 될랑가 안 될랑가는 모르는데 사료값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고기도 없고 가두리도 없고 어떻게 해나갈지 참 앞이 막막하고. 인명과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목포 시내 교회 외벽에서 떨어진 벽돌에 50대 여성이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는 등 8명이 다쳤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주택의 지붕이 날아가거나 파손됐다는 신고만 36건이 접수됐고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뽑혔다는 신고도 200여 건이 넘었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경지 피해도 잇따라 800헥타르가 넘는 벼가 쓰러지거나 침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아직 접수되지 않은 피해까지 더하면 태풍 타파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피해 조사와 함께 피해 농어민들의 일손을 돕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이번 태풍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작업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뿌려놓은 약품들이 빗물에 쓸려가는 바람에 처음부터 방역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25가구의 양돈 농가가 밀집한 나주시 노안면의 한 마을.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마을 입구에 생석회가 다시 뿌려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박멸에는 효과가 높지만 빗물에는 취약해 지난 태풍에 모두 쓸려갔기 때문입니다. 소독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비가 태풍이 와서. 이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해야죠.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마을 안에서는 방역 차량들이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축사 지붕이나 비탈진 사면 같은 취약 지역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 필증을 갖춘 차량만 통과시키기 위해 마을 입구에는 감시 초소까지 설치됐습니다. 양돈 농가가 밀집한 마을이어서 한 번 뚫리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소독 필증을 받을 수 있는 거점 소독 시설에는 쉴 새 없이 차량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농가나 공판장 등 이동 장소에 맞춰 하루에도 몇 번씩 거점 소독 시설을 이용해야 하지만 운전자들은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씻고 우리에서 소독하고 또 푸고 또 와갖고 또 소독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힘들죠. 거점 소독 시설 22곳이 운영되고 있는 전남 지역에서 오늘 하루 동원된 방역 차량만 165대. 또 600여 명의 방역 요원이 투입돼 농가 주변을 소독했고 생석회 116톤과 소독약 12톤이 양돈 농가에 추가로 배포됐습니다.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소독약, 생석회 지원을 하고 축산 농가에서는 그 약품을 인해서 매일매일 소독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고요. 태풍 타파가 소독약을 휩쓸고 지나간 농촌에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의 사투가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주 진도 해변에서 해수부 장관과 주한 외교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 쓰레기를 치우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자는 취지였는데 알고 보니 이날 수거한 쓰레기들은 진도군이 미리 버려둔 거였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인 지난 20일 전남 진도의 한 해변. 스티로폼과 폐어구 같은 해양 쓰레기가 잔뜩 널려 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주민과 공무원 200여 명이 쓰레기를 주우며 바닷가 청소에 나섰습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국제 연안 정화의 날 기념행사로 해양수산부 장관과 주한 외교사절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날 플라스틱 사용 폭증과 해양 쓰레기 증가로 소중한 우리의 바다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태풍 타파가 지나간 지 만 하루가 지난 진도 가계 해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안가에는 해양 쓰레기가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은 평소 해양 쓰레기를 수시로 치워 해변이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20일 행사 때 그 많던 해양 쓰레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 취재 결과 황당하게도 행사 전날 진도군이 해변에 쓰레기를 몰래 갖다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갖다 놓은 쓰레기만 1톤 트럭 6대 분량에 달합니다. 트럭이 그 쓰레기 더미를 잔뜩 싣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내려서 쓰레기를 바닷가에다 이제 쫙 펼쳐놓는. 행사 효과를 위해 깨끗한 해변을 마치 쓰레기가 많았던 것처럼 꾸민 겁니다. 쓰레기를 버려놓고 쓰레기를 다시 치우는 그것을 연안 정화 활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진도군은 해양 쓰레기를 갖다 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변 위쪽에만 놔뒀다며 변명을 계속했습니다. 바닷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연안 정화의 날인데 서남 쪽에다가도 좀 갖다 놓으십시오. 제가 갖다 놓으라 했습니다. 진도군은 올해 작년에 2배 넘는 해양 쓰레기 수거 실적을 올려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 쓰레기 관리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은 없었다며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노동자였다는 주장인데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전범기업의 자료가 오늘 광주에서 공개됐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2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발행한 사보입니다. 1945년 8월 말 현재 미쓰비시 전 계열사 노동자는 34만 7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반도인, 즉 조선인 징용자는 12,913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같은 조선인이라도 비징용자는 171명으로 따로 기록돼 있습니다. 미쓰비시에서 일했던 조선인들에 대해 자발적인 노동자일 뿐이라고 일축해온 아베 정권과 미쓰비시 측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입니다. 私たちにはこのような真実があり、そしてヤン・クンドクさん、こういう被害者を私たちの手で見つけ出して。 미쓰비시 사보에는 9,485명의 여자 근로정신대도 일하고 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자국 여성을 상대로도 근로정신대를 운영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한국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보를 공개한 일본의 시민단체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도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는 데다 경제보복으로 양국 간 갈등이 깊어지는 걸 보고 공개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료를 일본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외무성 등 일본 정부의 답변도 끌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지기도 사죄하고 우리가 말 안 해도 어디까지나 우리 일을 다 알고 있으니 양심만 바라보고 있으랍니다. 힘겹게 얻어낸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번 자료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조선대학교가 새 총장을 뽑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예정대로 치를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단 한 번의 토론회에서 후보 4명이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조선대는 26일부터 사전투표, 다음 달 1일 본투표를 통해 후보 4명 중 1명을 새 총장 후보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학교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의 대표를 선택하여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새 총장이 나오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강동원 전 총장이 승소한다면 한 대학의 총장이 2명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과는 별도로 강 전 총장이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은 더 큰 변수입니다. 사전투표 전에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선거는 중단됩니다. 그런다고 강 전 총장이 바로 총장직에 복귀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 법인이사회가 강 전 총장을 2번째로 해임했기 때문입니다.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지금 코미디하고 있다. 하나의 촌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빈축을 사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 이후 책임 공방에서 시작된 총장의 권한 갈등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선대는 이번 주 총장이 없는 상태로 개교 73주년을 맞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인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법인 등기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사 선임 문제 등이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긴 하지만 올해 안에 공장을 착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인 주식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법인 설립 마지막 절차인 등기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법인 이름으로 대내외적인 공식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광주시는 회사 설립 초기 업무 지원단을 꾸려서 관리 직원 공개 채용과 함께 공장 설립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빅그린 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 매입과 공장 인허가 절차를 함께 추진해서 늦어도 12월 안에 착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광주에 1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은 2년 안에 본격적인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는 광주 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경영 SUV 모델의 디자인 개발까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장 가동을 위한 절차는 어렵게나마 한 발씩 진행되고 있지만 이사 선임 문제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박광태 대표이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노동계는 현대차 추천 이사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광주에 도움이 되고 현대의 실질적으로 움직일 사람 해야지. 현대에서 그냥 뭐 쫓아보낸 사람 여기 앉혀놓고 얼굴만 다 간다 하면 이게 광주 고려를 못 떴어요.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소리죠. 천신만고 끝에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시동을 걸고 힘차게 출발할 태세를 갖췄습니다. 이사 선임 문제 등으로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자동차 공장이 본격 가동되기까지 광주시의 책임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민간 사업자와의 최종 협약이 다음 달 초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 컨소시엄이 다음 달 초쯤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